신들의 사랑. 제우스의 바람기에서 시작된 비극적 운명. 제우스와 안티오페. 운명의 장난에 이끌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았던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들에게 목숨을 잃은 라이오스와 그의 선조들 또한 오이디푸스 못지않게 몇 대째 이어져 내려온 비극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비극의 단초는 그리스 신화 속 최고의 신 제우스의 바람기로 인해 시작되었는데,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는 테베의 왕 라브다코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라이오스의 나이 1살 때 아버지 라브다코스가 세상을 떠나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오른 그를 대신해 외가 쪽에서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라브다코스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 라브다코스는 테베를 건설한 카드모스의 아들 폴리도로스와 니크테이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브다코스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랐지만 그를 대신해 외할아버지인 니크테오스가 섭정을 맡아 테베를 다스렸습니다. 니크테오스에게는 라브다코스의 어머니인 니크테이스 외에도 너무나 아름다웠던 안티오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런 그녀를 바람둥이 신 제우스가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자 사티로스로 변신해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사티로스는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머리에 작은 뿔이 났으며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한 반인반수의 괴물입니다. 이렇게 사티로스로 변신한 제우스와 만난 안티오페는 마침 무료했던 터라 그와 장난을 주고받다 그만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제우스와 정을 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 몇 달이 지나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사티로스가 다름 아닌 제우스이며 그의 아이를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아버지 니크테우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화가 잔뜩 치민 니크테우스는 부하들에게 안티오페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놀란 안티오페는 제우스에게 자신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우스는 부인 헤라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봐 걱정만 할 뿐 안티오페에게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티오페와 자신이 사랑을 나누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자 어쩔 수 없이 안티오페는 목숨이라도 지키고자 이웃나라 시키온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당시 시키온은 에포페우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안티오페와 마주한 에포페우스는 아름다운 그녀를 보고 첫눈에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왕은 그녀를 지켜주기로 맹세한 후 과감히 청혼을 했고,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던 안티오페는 에포페우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안티오페의 아버지 니크테우스는 그녀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사생활을 가진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실에 너무 격분해 직접 처벌하고자 시키온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데려가기 위해 시키온에 직접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에포페우스는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맹세를 다시 들려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든 지켜줄 것이라고 한 것인데, 드디어 니크테우스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 밖에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키온의 왕 에포페우스는 어서 나의 딸 안티오페를 돌려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안티오페는 목숨을 보전치 못할 것이다. 결국 에포페우스는 장인어른인 니크테우스와 결투를 하게 되었으나 증오보다는 사랑의 힘이 더 컸던 것인지 니크테우스는 큰 부상을 입은 채 병사들에게 간신히 의지해 테베로 돌아갔습니다. 부상이 워낙 깊었던 니크테우스는 얼마 후 죽음을 앞두게 되자 동생 리코스를 불러 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우 리코스야, 이제부터 안티오페는 내 딸이 아니다. 내가 이 형의 원수를 갚아다오. 나를 이 꼴로 만든 에포페우스를 기필코 죽여 없애라. 그리고 안티오페를 꼭 잡아다가 벌을 내려라. 니크테우스는 이렇게 유언을 남긴 후 곧 세상을 떠났는데, 리코스는 그의 유언을 지키고자 군사를 이끌고 시키온으로 달려가 시키온 성을 일시에 함락하고 왕 에포페우스를 죽임으로써 니크테우스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안티오페를 잡아다가 형의 유언대로 벌을 주기 위해 테베로 데려가려고 채비를 마치고 승전보를 울리며 테베로 향하던 도중에 잠시 들른 키타이론 산에서 갑작스레 안티오페가 쌍둥이 형제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암피온과 제토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두 형제를 리코스는 가차없이 그 산에 버리고 말았는데, 형의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그의 가슴에 자비는 남아있을 리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뒤 테베로 돌아온 리코스는
안티오페를 자기 아내인 디르케에게 보내 노예로 삼게 했는데 디르케는 안티오페의 뛰어난 미모에 질투가 나서 그녀를 몹시 학대했습니다. 안티오페는 외롭고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싼에 버려진 자신의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디르케는 시간이 흐르자 점차 흥미를 잃었습니다. 테베의 왕인 나부다코스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니크테우스의 뒤를 이어 리코스가 섭정을 해서 여왕의 신분과 다를 바 없었던 디르케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노예 생활로 수척해진 안티오페는 더 이상 과거의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지 못했던 것으로 디르케는 자신에게 더 이상 흥미거리가 되지 못하는 안티오페를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편 산에 버려진 안티오페의 쌍둥이 형제는 다행히 그 산에서 살고 있는 양치기에게 발견되었는데 양치기는 이들을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암피온은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제토스는 무예와 목축 기술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는데 특히 암피온은 아버지 제우스의 매력과 어머니 안티오페의 빼어난 외모를 닮아가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를 만난 처녀들은 다들 그의 모습에 넋을 놓을 정도였는데 리디아의 왕 탄탈로스의 딸 니오베도 암피온에게 반한 처녀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암피온도 우아한 아름다움과 지성을 갖춘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는데 이렇게 서로를 흠모하게 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아이들이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을 것이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안티오페는 오랜 세월을 감옥에 갇힌 채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한 안티오페는 아이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 형제가 버려졌던 키타이론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산속을 헤매던 안티오페는 너무 지쳐 기절하고 말았는데 신의 장난이었는지 쓰러진 안티오페를 그녀의 쌍둥이 아들을 구했던 양치기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를 집에 데려온 양치기는 자신의 양자이자 안티오페의 친자인 암피온과 제토스와 함께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안티오페는 둘러싸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낯선 사내들 사이에서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암피온과 제토스도 그녀가 그들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양치기는 안티오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입은 옷을 보아하니 당신은 귀족의 노예가 틀림없는데 왜 이 산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저는 디르케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연묘로 그녀의 노예가 된 것이지 원래 노예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안티오페는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말했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의 이름만 밝혔는데 양치기는 사연을 말하지 않는 그녀가 의심스러웠지만 연민의 집에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토스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 그녀를 노예처럼 부렸는데 얼마 후 키타이론 산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침 디오니소스의 열렬한 신도였던 디르케가 축제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축제를 구경하러 나온 안티오페 일행이 그녀의 눈에 띈 것입니다. 디르케는 안티오페와 함께 축제를 찾은 암피온과 제토스를 불러 그녀가 자신의 노예 안티오페라며 당장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암피온과 제토스가 그녀를 숲에서 발견해 누구인지 모르고 데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자 디르케는 안티오페를 데려다 황소의 뿔에 묶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제토스는 디르케의 명령대로 안티오페를 끌고 가 미친 듯이 날뛰는 황소의 뿔에 묶었는데 자신의 아버지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안티오페가 이제는 자신이 낳은 아들의 손에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던 양치기의 머릿속에 문득 한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테베의 통치자였던 니크테우스의 딸 안티오페에 갓 태어난 두 아들이 키타이론 산에 버려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양자인 암피온과 제토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당황한 양치기는 암피온과 제토스를 불러들였습니다. 얘들아, 실은 나는 숲에 버려진 너희들을 키운 양아버지란다. 그리고 너희들을 낳은 친어머니는 바로 제토스가 황소의 묶은 자 여인 안티오페란다. 내가 진작 그것을 떠올리지 못했으니 어쩌면 좋으냐. 이 말을 들은 암피온과 제토스는 황소에게 달려들어 더욱 안티오페를 구해냈고 이 모습을 지켜본 디르케는 부하들을 시켜 그들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무예가 출중했던 제토스는 오히려 부하들을 물리치고 디르케를 붙잡아 황소의 뿔에 매달았습니다. 그들 형제가 안티오페의 아들임을 몰랐던 디르케는 그들을 협박하고 회유도 해보았으나 소용없었는데 디르케는 디오니소스에게 구원을 요청해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안티오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들 형제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로부터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피온과 제토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자 군사들을 모아 테베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는 라브다코스의 아들 라이오스가 테베의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으나 실질적인 테베의 왕권은 여전히 리코스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성인이 된 라브다코스가 왕권을 차지하면서 리코스의 섭정이 끝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라브다코스가 판디온이 다스리던 아테네와 전쟁을 벌이던 중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라브다코스의 아들인 라이오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라 여전히 리코스가 섭정을 하며 왕권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안피온과 제토스의 군대가 테베에 들이닥치자 맞설 대책을 미처 세우지 못했던 리코스의 군대는 맥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안피온과 제토스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자 리코스와 디르케를 잡아 사형에 처하고 라이오스에게서 테베의 왕권을 빼앗았는데 라이오스는 재빨리 피사의 펠롭스 왕궁을 찾아가 그곳에 잠시 몸을 피했습니다. 이에 테베를 차지한 안피온과 제토스는 라이오스가 언제든 다시 세력을 정비해 왕권을 되찾고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성곽을 굳건히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무예가 뛰어났던 제토스는 부하들을 통솔하고 성곽을 쌓는 일에 능숙했지만 그렇지 못한 안피온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토스는 은근히 안피온을 무시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토스의 자부심을 접게 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성곽을 쌓으려 모아놓은 돌들 앞에서 안피온이 리라를 연주하자 신기하게 소리에 맞춰 돌들이 저절로 움직이더니 성곽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제토스는 안피온의 공적을 높이 사서 시련을 갖춘 리라처럼 성에 7개의 문을 내어 성곽을 완성시켰고 형제는 테베의 굳건한 성 안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피온의 아내 니오베가 농담 삼아 제우스의 자녀를 낳은 레토를 모욕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우스의 사랑을 받았다지만 레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2명의 자식밖에는 없는데 나는 아들과 딸을 각각 7명씩이나 낳았으니 이런 내가 레토보다 더 훌륭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들은 레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불러 자신을 위해 복수를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즉시 니오베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성을 찾아가 그녀의 아들들을 향해 차례로 화살을 쏘기 시작해 아들을 모두 잃었지만 아직 7명의 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오베는 그때까지도 레토에게 굴복하지 않았는데 7명의 딸들을 향해서도 아르테미스의 화살이 날아가 결국 모든 자식들이 목숨을 잃자 안피온은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자식과 남편을 잃고 비탄에 빠진 니오베는 고향인 리디아로 돌아가 시필로스 산 위에 올라가 밤낮으로 울며 탄식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이 되어서도 리디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아 지금까지도 그 돌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쌍둥이 형제인 안피온이 죽자 시리에 빠진 제토스는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하나밖에 없던 아들마저도 그의 아내 테베의 실수로 죽고 말았습니다. 형제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을 잃은 비극까지 겹친 제토스도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이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죽음을 허무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안티오페는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었고 너무 큰 충격에 미쳐버린 그녀는 세상을 더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안티오페는 어느덧 키포스라는 나라에까지 이르렀는데 키포스는 시시포스의 후손인 포코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안티오페를 만난 포코스는 연민의 정에 이끌려 그녀를 데려와 정성을 다해 병을 고쳐주었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3명의 아들을 낳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들 부부는 함께 디트레이아 지방에 묻혔습니다. 그 후 디트레이아 사람들은 안티오페의 아들이었던 제토스와 안피온의 무덤과 흙을 이들 부부의 무덤에 뿌리면 풍년이 든다고 믿어 오랜 세월 동안 이 풍습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었던 포코스가 후인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신들의 사랑으로 제우스의 바람기에서 시작된 비극적 운명, 제우스와 안티오페의 이야기였습니다.